대구 여자들의 서울 생존기 가스나들 와라카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입니다. 오늘은 메로나가 목이 아파서 오디인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울에서 덕질로 살아남기입니다. 다들 처음 서울 생활 시작하면은 외롭고 고달픈 일이 많을 텐데요. 저희들은 다들 자기만의 덕질로 이 서울 생활을 이겨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덕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사투리와 표준어의 비교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투리는 파이다입니다. 브래드님 혹시 파이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잘 못 들어보신 것 같지만 파이다의 뜻은 별로다입니다. 아, 이 물건 진짜 파이다 이러면 영 파이다 이러면은 그 물건이 영 좋지 못하다, 별로다 이런 뜻입니다. 서울 분들은 잘 안 뜨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파이다 하면 약간 영어 같고 그렇죠. 그렇죠, 처음 그렇죠. 들었을 때는. 약간 파이다. 아니면 초코파이 이런 거 할 때 그 파이다. 파이다. 저희 할머니도 이 단어 자주 쓰셨는데 이게 항상 영이랑 같이 붙여서 쓰세요. 영 파이다. 영 아, 파이다. 그러네요. 앞에 영이 꼭 붙는 걸로. 음. 그러면 본토 발음으로 이제 브레드가 한 번 더 해주면 좋겠어요. 네. 이 물건 영 파인데 좀만 깎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죠. 아, 정확합니다. 박수. 네. 네. 그럼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인 주제인 서울에서 덕질로 살아남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가 이거 하려고 모여가지고 급하게 PPT를 만들었어요. 각각 그 체에 대해서. 근데 이거 원래 1시간 반 만에 다 만들자 해놓고 지금 2시간 반 동안 만들었거든요. 그래, 열심히 만든 PPT를 가지고 각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브레드. 와, 제가 가위바위보를 져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라이즈의 송은석이라는 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PPT 제목 이것 뭐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뭐예요 밈의 시초가 바로 이 라이즈의 쇼타로라는 멤버거든요. 여기서 잘렸지만 이 위버스 팬분의 닉네임이 잘생긴 사람을 보면 짖는 개였어요. 그래서 멍멍멍멍 엄청 크게 짖어놨는데 그걸 보고 쇼타로가 이것 뭐예요? 라고 진심으로 당혹스럽다는 듯이 댓글을 달아서 이게 웃기다고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어떤 돌에 대하여. 그 송은석이 이름이 석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이중성. 그쵸. 별명이 돌이거든요. 아이돌인데 돌이다. 그렇죠. 시작해보겠습니다. 때는 2023년 제가 백수여서 시간이 굉장히 널널할 때였어요. 그때 NCT 이후 7년 만에 SM에서 남자 신인이 데뷔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성찬이랑 쇼타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찬이와 쇼타로는 2023년 전에 NCT라는 그룹에서 새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되는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저는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NCT의 어느 그룹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NCT 도쿄로 나온다 만다 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뚜렷한 소식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점점 그들을 살짝 잊어가고 있을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다니까 전 너무너무 좋았죠.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네요. 그렇죠. 과연 어떤 컨셉으로 나오게 될까, 멤버들 어떨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윤상 아드님이 나와서 뮤비에서 등짝을 까게 되는 성공개곡으로 데뷔를 임팩트를 강렬하게 주시더라고요. 최고였죠. 진짜 마린보이를 데려와서 수영을 시키면 어떡하냐고. 진짜 이게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은 쌤 얘네들이 진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도끼가 가득하다. 이게 제 그 딱 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9월 4일에 게더기타로 진짜 본격적인 데뷔를 한다길래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게더기타가 나왔습니다. 뮤비 보여주나요? 네, 뮤비 가야죠. 오. 참고로 팟캐스트 내용에서는 저작권상 앞으로 보여주는 어떤 영상도 다 잘릴 겁니다. 네.
뮤비 감상의 시간. 뮤비 어떠셨나요? 너무 잘 뽑혔죠? 아, 너무 좋습니다. 멋있네요. 아, 이게 바로 신인이지. 노래가 너무 좋아. 이게 이지 리스닝의 맛? 이러면서 저는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 사실 선배 그룹들은 약간 신인 뭐라 그래야 되지? 데뷔곡부터 약간 모든 곡이 좀 강렬한 마라맛? 아니면 정통 SMP의 맛?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라이즈는 약간 이지 리스닝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크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던 중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자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사진은 코끼리 인형이 이렇게 의류수거함 앞에 버려져서 이렇게 쓸쓸히 앉아있는 사진이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코끼리 인형이 쓸쓸해 보인다. 1번. 네. 2번. 코끼리 인형을 누가 버렸을까? 다른 분들은요? 코끼리 인형도 의류수거함에 분리수거하는 대상이 되는 걸까? 어쨌든 저는 F였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면서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이러면서 굉장히 슬퍼했는데, 이 친구의 MBTI가 참고로 ISTP입니다. 아, 은석 씨. 네. 심해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와. 저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 인형은 의류수거함에 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데 저는 굉장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T일 수가 있지? 이러면서 저는 굉장한 문화 충격을 받는 동시에 좀 매력있다. 어머, 세상에. 매력있다. 어머 세상에. 약간 T이자 뭔가 매사에 약간 현실적이고 무뚝뚝한 그런 성격의 친구였어요. 하지만 그에게도 따뜻한 면이 있었는데 바로 팬들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남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분의 영통이 굉장히 레전드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뭔가 담담하면서도 설레는 느낌. 특히 이 오빠가 불편해, 오빠가 싫어, 오빠가 잘할게, 이 밈을 활용한 영통이 굉장히 큰 이슈몰이가 되었어요. 저희는 이걸 보고 여자가 돼 설렜습니다. 그렇게 점차 은석이에 대해 큰 관심이 있던 와중에 그가 흑발을 하고 돌아옵니다. 아, 우와. 흑발과 함께 실버스톤 붐이 온다. 흑발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오. 정말 잘생겼어요. 오. 이 이목구비와 흑발이 오. 엄청 조화를 잘 이루어져요. 오. 제가 봤을 때 은석이는 쿨톤인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그가 심지어 리틀비 챌린지까지 찍었습니다. 그게 뭐죠? 아, 이건 보여드릴 수 있나? 잠시만요. 이걸로 봐요. 보셨던 것처럼 얼굴 자랑을 하는 게 전부인 챌린지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잘생겼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브리즈가 되었습니다. 브리즈가 뭐죠? 브리즈란 바로 라이즈의 팬덤명, 라이즈 팬이 되어 말았습니다. 리틀비 챌린지가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는 진짜 챌린지 하면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따라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아, 라이즈가 약간 챌린지 독특하게 하는 걸로 유명한 게 이게 은석이 그 비중이 많아요? 은석이와 앤토니가 진짜 독특한 챌린지를 많이 찍어요. MG를 넘어선 젠지력화다.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이 생긴다면 손은석의 사랑했나봐 챌린지를 검색해서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이 남자. 근데도 귀여워. 그렇게 이상한 짓만 하다가도 가끔씩 한 번씩 훅 들어오는 한 방이 있어요. 은석이의 금발 안경 셀카. 이게 새벽쯤에 공개됐었는데 많은 브리즈들이 또 뒤집어졌어요. 이걸 보고 저는 늑대가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즈 만사부. 네, 브래드 양의 아주 열렬한 발표 잘 봤습니다. 오. 네, 첫 번째 순서였는데 별로 떨지도 않고 네, 어땠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라이즈는 원래 잘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최애 멤버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속속들이 알게 돼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저 메로나가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방금 브래드는 아이돌로 했고 저는 이제 2D로 넘어갑니다. 네, 저의 PPT 제목은
병양미 교회 오빠 스타일 미인의 반전 매력이 오타쿠에게 미치는 영향. 네, 채우기 저팔계를 중심으로. 네. 네, 일단 저의 PPT 여정을 함께 할 두 남성이 있는데요. 먼저 만화 애니메이션의 채우기 저팔계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 저오능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고아로 자라다가 이제 인간 불신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생이별했던 쌍둥이 누나를 만나게 되고 이 재회하면서 서로 끌리게 됩니다. 두둥. 누나였다는 알고 있었나요? 누나였단 두둥 이렇게 만나서 알게 됐는데 여기서 이게 살짝 근친이죠. 야, 근데 이제 또 애니메이션에서는 근친이 아니게 나와요. 아무튼 저는 애니로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만화 보고 놀랐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어떤 사건들을 겪고 이제 그는 요괴가 되고요. 팔계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최유기가 원작 서유기처럼 이제 삼장법사 일행하고 같이 여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네 삼장법사 일행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네, 수상한 메신저라는 모바일 게임의 레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또 민트아이라는 어떤 수상한 단체에서 해커로 활동을 하는데 이게 민트아이에서 되게 혹사당하는데 자꾸 자기는 쓸모없다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면서 자낫 모먼트를 보여줍니다. 자낫이라는 거니까 자존감 낮은 모먼트를 보여주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분열이 와서 언노운이라는 인격까지 가지게 되는데 뭐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레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네, 일단 이 제가 가져온 캐릭터들 공통점이 뭐냐? 교회 오빠 스타일의 첫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사진들 보면 되게 여리여리하고 나긋나긋해요. 그래서 얘네가 너를 지켜줄게 하면은 너나 지켜!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여리여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라는 친구는 이게 머리가 연분홍색이에요. 그리고 네, 여리여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시로 또 가져온 게 카드캡터 체리의 오청명인데요. 오청명 하면 이런 병양미의 대명사죠. 안경 오빠. 그쵸, 안경 오빠의 대명사. 그리고 또 팔개는 흑발인데 또 약간 흰 셔츠가 잘 어울리는 흑발이고요. 굉장히 또 길쭉길쭉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특이점이 뭐냐? 바로 눈입니다. 자, 팔개는 일단 처진 눈꼬리, 그리고 짙은 노간, 여기다가 심지어 한쪽 눈은 의안입니다. 어떤 사건을 겪고 한쪽 눈이 없어져서 의안을 끼고 있는 거죠. 또 레이는 민트색 눈을 가졌어요. 수상한 메신저의 레이는. 사람 눈이 어떻게 민트색이냐 할 수 있지만 이건 2D니까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미감을 갈아놓은 눈이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외형, 여리여리한 외형에서 일단 한번 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의 중요한 건 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김승준 성우나 강수진 성우님이 목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한 번,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미성으로 한 번 이제 심장을 울리고요. 그 다음. 그런데 이 캐릭터들 뭔가 굉장히 미스테리함이 있습니다. 뭔가 제가 주는 사과를 먹으면 내가 뒤질 것 같고 제가 주는 물약을 먹으면 나 왠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미스테리함이 있죠. 뭔가 숨기고 있는데 뭐지? 우리의 어떤 오타쿠적 쎄함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정체가 있죠. 그 카드캡터 체리의 오청명 같은 경우는 완전 센 크로우카드 수호자였고 이 저팔계는 알고 보니까 인간이 아니고 요괴가 된 근데 인간 출신의 요괴인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제가 왜 요괴가 됐을까? 이게 또 뒤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레이 같은 경우는 정신분열 천재 해커라 가지고 이게 엄청 자존심 낮은 모먼트를 보이다가 갑자기 약간 사이코가 되는 모습을 뒤에 가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얘네 대체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 남자들한테 빠져드는 거예요. 이제 흑막을 좋아하시는군요. 흑막이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흑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미스테리하게 어떤 숨겨진 정체를 만들었나? 일단 이 저팔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유기 캐릭터들은 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이 사연들을 트라우마들을 극복하는 게 이 사람들의 여행기의 주 포인트인데 그래서 저팔계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 아까 말했던 그 새로 다시 만났던 그 누나 있죠. 이 누나랑 약혼을 하는데 이 힘의 표정 왜 그래요?
힘에는 부연 설명하자면 갑반인이라서 이런 오타쿠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는데 이게 뭐 이번 10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근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애니 기준으로 할게요. 애니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애니에서는 남인데 아무튼 이제 8개가 시장에 갔다 왔는데 약혼녀가 없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마왕에게 마왕에게 사람들이 이 약혼녀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얘네는 고아 출신이니까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얘네가 낙점이 된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엄청 잘 지냈었는데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마왕의 성으로 갑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 그녀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남, 이름이 화남이에요. 화남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했는데 내 뱃속엔 지금 마왕의 핏줄이 있어. 라고 우리 화남이 말합니다. 그새 어떤 능욕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8개의 그 옆구리에 꽂혀있던 칼을 빼들고 자기 스스로 이제 자결하는 모습을 8개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지금 멘탈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8개가 미쳐버려요. 그래서 미쳐버려서 그 마왕성에 있는 요괴를 다 싹쓸이 해버립니다. 인간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노로 인해서 얘가 미쳐서. 근데 이 세계관에서 요괴 1000마리를 죽이게 되면 그 인간이 요괴가 돼요. 그래서 이제 8개는 요괴 1000마리를 죽이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요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8개 귀 옆에 원래는 귀걸이가 3개 있어요. 이 귀걸이 3개가 자신의 요괴의 힘을 가라앉히는 그런 제어 장치인데 그걸 풀면 이렇게 얼굴에 문신이 쫙 돋아나면서 귀가 쫙 길어지면서 요괴가 됩니다. 그리고 자, 레이는 아까 정신분열이 왔다고 했죠? 정신분열이 왜 왔나? 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날 이용해줬으면 좋겠어. 이용당하는 동안에는 버림받지 않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 얘는 또 과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쌍둥이의 사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세란세영이라고 세영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이 레이는 원래. 근데 생이별을 하게 되고 믿었던 어떤 누나랑 형을 따라서 어떤 단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민트아이예요. 이 민트아이는 뭐냐? 그냥 한마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래서 민트아이를 믿으라고 하면서 저 왼쪽 편에 보이는 사진 보이죠? 저 약이 구원의 물약인데 저게 쇠뇌시키는 물약인데 저거를 그 종교 단체 장이 계속 세란이한테 먹이면서 얘를 레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쇠뇌가 당해서 레이가 되는데 저 약물 부작용으로 저 언노운이라는 정신분열이 생기면서 언노운이라는 캐릭터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보면은 막 절절하게 자기 옆에 있어달라고, 자기는 맨날 버림받는다고 하면서 이 종교단체 수장한테 맨날 너는 쓸모없어 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근데 해커 실력이 굉장히 좋은 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게임하는 나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피엔딩은 이 민트아이에서 같이 내가 얘랑 도망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약간 그 미연식 게임인데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약간 히어로인가? 불쌍한 이 종교단체에 있는 소년을 구해주는 나 그냥 히어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연들로 일단 없던 모성애, 부성애를 다 끌어모으게 하는 이 과거들, 이게 오타쿠로 하여금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인생을 저당 잡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꽃같은 캐릭터의 꽃같은 미소는 너를 바닥에 꽂아버릴 수도 있어 라는 숨겨진 힘으로 상남자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 모두 이런 겉은 꽃같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병양미 교회 오빠를 추라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끝. 감상을 이야기해볼까요? 네. 저 감상 말해도 되나요? 네. 저 최육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약간 저팔계라고 해서 조금 외모가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생긴 미남이 나와서 놀랐네요. 맞아. 이 최유기의 길어서 이게 다 얘기 못했지만 최유기의 가장 첫인상 포인트는 이제 원래 서유기의 캐릭터를 비꼰 거. 그 원래 서유기 캐릭터대로 가지 않은 게 이게 또 포인트죠. 제가 느낀 감상은 메루나 그녀는 진짜 소나무다.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가 확고하게
동일한 그런 매감과 목소리와 그런 것 진짜 병약 교회 오빠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너무 잘 느껴지는 PPT였습니다. 이게 아쉽게 화면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녀의 그 PPT 스킬 실력이 굉장해요. 뭔가 이렇게 뿅 하고 튀어오르는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진짜 보면은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은 2D를 파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이 포인트를 아시죠? 저 2D에 있는 캐릭터만이 가질 수 있는 가슴 아픈 저런 불우한 서사. 이런 것들이 2D에 미치게 만드는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너무 공감되고 너무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 남성에게 저런 쎄함을 느끼면 도망쳐야 된다. 그쵸, 이거는 애니니까 가능한. 정신분열이 오고 이러면 이제 쉽지 않죠. 힘들죠. 네. 그럼 히메와 오디의 발표는 2편에서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